창업 또는 재창업을 마주한 이들이 꼭 알아야 할 30가지. 1. 내 사업의 고객이 누구이고 왜 그가 내 고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부터 정리하세요. 2. 상품 및 서비스 개발에 있어 기존 플레이어로부터 고객이 해소하고 있지 못하는 불편함과 선택하지 못하는 두려움의 요소를 연구해야 합니다. 3. 나의 사업이 상품, 서비스를 통해 고객과 교감하고 어울리는 시나리오를 최대한 풍부하게 상상하여 만드는 것을 지속적으로 하세요. 4. 다른 것인가? 다르게 제시할 수 있는가? 이 물음표에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될 때까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세요. 5. 관련 업종 종사자나 마케팅 전문가가 아닌 주변의 일반인에게 이런 건 어때? 라는 질문이 아니라 너라면 사거나 이용하겠어? 만약 그렇다면 왜 사거나 이용하겠어?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고 답변을 메모하세요. 6. 진입하고자 하는 시장의 고객 언어를 배우세요. 전문가의 언어를 고객의 언어로 통역하는 것만으로도 서비스 퀄리티가 올라갑니다. 7. 개발, 제조, 콘텐츠, 마케팅의 영역에서 협업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세요. 8. 최소한의 비용에서 손익분기점 달성 시나리오를 계획하세요. 9. 시장 규모를 최대한 작게 보고 초기 투자금을 계획하세요. 10. 외부 자금은 창업 초기가 아니라 반드시 부스터가 필요한 단계에서 유입되도록 추진하세요. 내성도 강해지고 조건도 유리해집니다. 11. 초반은 머니게임이 아니라 맨파워 게임입니다. 더 많이, 더 오래, 더 몰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과 시작하세요. 12. 우리를 경험하면 다른 경쟁자에 대한 경험이 불편하거나 시시하다고 느끼게 만드세요. 고객의 입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방법입니다. 13. 고객이 옳다, 옳다, 옳다. 알파요, 오메가다. 이것을 매일 주문처럼 전 구성원과 외우는 것을 습관화하세요. 14. 벌어서 남은 만큼으로 운영하는 체질을 만드세요. 그게 옳습니다. 15. 창업자 모임과 같은 외부 모임을 최소화하세요. 거기서는 고객의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궁금한 건 고객에게 물어보세요. 16. 온라인 사업이어도 개업식을 하세요. 모든 판매왕이 하는 가장 뻔한 거짓말이 지인 영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에게 먼저 파세요. 17. 창업 초반의 고객에게 후한 서비스를 하세요. 그리고 홍보를 구걸하고 강요하세요. 그 잠시 내려놓은 자존심이 더 큰 숫자로 돌아옵니다. 18. 당신은 고전과 똑같습니다. 소총으로 함락한 고지를 뺏겼다면 그 다음은 다른 무기, 다른 전략을 써야 함락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 적용해서 성공한 방법이 내일 먹히지 않으면 재빨리 새로운 방법을 기획해서 하나 더 적용하세요. 어제의 방법은 사장시키지 말고 유지하도록 하세요. 19. 초반의 승패는 하나 더 파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고객이 구매 경험을 하게 하고 그 고객이 주변에 그 경험을 전파하게 하고 그 고객이 다시 오게 하는 것을 연구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이 성공하는 체질로 변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20. 잠재 고객과 구매 고객이 우리의 상품이나 서비스로 대화할 거리를 계속 제공하세요. 21. 바이럴 마케팅을 중요시 여기되 비용이 저렴해서 바이럴을 선택하는 우매한 기준을 갖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결국 마케팅의 힘도 비용과 비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효율의 문제와는 다른 소리입니다. 22. 사내 복지를 우선으로 하지 마세요. 첫 번째 고객을 직원이라고 생각하지도 마세요. 창업 초반에는 고객 외 나머지입니다. 모든 목표와 기준과 법칙은 고객 그 자체에만 있습니다. 23.
사업 계획서 작성하지 마세요. 사업은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나중에 사업 계획서가 아니라 시장 확대 계획, 투자 제안서를 작성해야 할 시기가 되어서 그런 서류들에 시간을 쓰세요. 24. 어제보다 고객이 늘었다면 서로 칭찬하고 왜 늘었을까를 연구하세요. 25. 매일 고객 행동에 왜를 붙이세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고객이 아니라 흔적을 남긴 고객의 행동에 먼저 그 왜를 붙여보세요. 아무 행동 없이 이탈한 고객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연구하세요. 26. 왜 팔렸는지 반드시 납득하고 넘어가세요. 27. 작은 마케팅 실적이 다양한 마케팅 회사를 파트너로 삼으세요. 28. 열심히 하지 마세요. 다르게 하세요. 29. 조금이라도 이익이 남으면 제품과 홍보에 투자하세요. 30. 사업가가 되려 하지 말고 사업을 하는데 집중하세요. 나를 빛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게 사랑받기 위해 미치도록 애쓰는 것이 사업의 기본입니다. 당신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식음을 전폐하고 고민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될까가 아닙니다. 일단 비우고 내려놓는 태도를 갖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아니, 집중도 필요 없고 그냥 탁 하고 내려놔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결과가 최선이라면 지금까지의 내가 바로 그 결과를 만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나를 버리고 비워 새로운 나를 채워야 그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배움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안 비우면 안 채워지는 법입니다. 기획도 그렇게 하고 실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미래의 당신을 불러 현재의 당신을 인수하세요. 그런 다음 버리고 개선하고 만드세요. 지금을 미래의 좋은 결과를 위한 좋은 이유로 만들어 보세요. 온라인으로만 사업해도 개업식을 하라. 지인이나 가족에게 팔지 마라. 그런 인맥에 기대서는 성공할 수 없다. 나는 맨땅에 헤딩하듯 영업해서 여기까지 읽었다. 많은 판매왕 영업왕들이 하는 말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고 멋지기도 하지만 전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저는 지인이나 가족에게 적극적으로 판매하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게 더 어렵습니다. 지인이나 가족들은 나를 격려하는 마음이겠지만 내 입장에서는 반대로 부담을 주는 것 같고 눈치 보이고 자존심이 상할 수 있습니다. 거래 후 관계도 더욱 조심스럽게 되죠. 그렇기에 지인, 가족 영업에는 프로가 되기 위한 모든 덕목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이들은 초반 가장 확실한 영업 데이터입니다. 가깝고 찾아가기 쉽고 고객 분석도 가능하니 이런 알짜배기 고객군이 없습니다. 무조건 내 고객이 되어야 합니다. 또 바이럴 부탁이 용이합니다. 덤을 주던 할인을 하던 지인에게는 제일 좋은 조건으로 판매해야 합니다. 어설프게 하면 아는 사이가 더 무섭다라는 소리나 듣게 됩니다. 파격 대우해주고 후기나 소문 내기에 도움을 줄 파트너로 확실하게 관리하는 게 더욱 좋습니다. 기회 될 때마다 말합니다. 온라인으로만 사업을 하더라도 개업식을 하라고 말이죠. 그때 최대한 많은 지인과 가족에게 연락하여 개업식에 참여하게 해서 내 상품과 서비스의 첫 번째 고객으로 만들어 보세요. 즉, 그분들에게 가장 좋은 판매자가 되는 겁니다. 지인과 가족에게 기대려 말고 그들이 기대고 싶은 판매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그 첫 번째 대상을 지인이나 가족으로 삼아 보세요. 내게서 살 수 있는 것을 다른 곳에 가서 사도록 놔둔다면 나는 이미 시장 경쟁에서 패배하는 것이니까요. 지인 영업,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나의 고객으로 제대로 모시고 충성 고객과 같은 관리 관계를 해 나간다면 그 무엇보다 든든한 사업 기반이 될 것입니다. 1000명을 모객하기 위해
자꾸 한 번에 1,000명을 모객하는 방법에만 매달리니까 이를 계속해도 발전적인 누적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과 위주로만 바라보니 성장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지치기 쉽다는 뜻입니다. 특히 사업 규모가 아직 작을 때나 신사업을 시작할 때는 100명씩 모으는 10가지, 10명씩 모으는 100가지 시도가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모객 방법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고객을 늘려가며 이탈을 방지하고 재구매를 늘려가면서 시장의 필수적인 존재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코칭을 할 때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은 이견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시도를 하다 또 말기를 반복하다 보면 하염없이 시간이 흘러가고 결국 지치게 되며 스스로 포기할 확률 또한 높아집니다. 될 때까지 시도하십시오. 작게 많이 시도하십시오. 제발 매일 매시간 시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작게 많이 될 때까지 시도하세요. 안녕하세요. 북튜버 미소영입니다. 오늘 소개한 내용은 내 운명은 고객이 결정한다의 일부입니다. 미소님들은 가끔 부정하고 싶은데 그것이 정답인 적 없으셨나요? 사업은 영업을 잘해야 한다고 하는데 남들에게 부탁한다라는 개념이 있어서인지 오래된 사고방식인지 제게는 가장 어려운 것이 영업이고 마케팅입니다. 누군가 찾아와서 알아봐 줬으면 이라는 허황된 기대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박종윤님의 소개글을 보면 돈은 혼자 걸어다니지 않는다. 수많은 사람과 기업들을 컨설팅하면서 그가 얻은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돈은 고객의 지갑과 카드 속에 있으니 바로 그 고객을 제대로 알고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돈이 내게로 온다는 뜻입니다. 온라인에서든 오프라인에서든 크고 작은 사업을 하는 이들에게 그가 내리는 처방은 단순합니다. 고객의 결핍과 두려움 그리고 숨겨진 욕구를 찾아내어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제공하라는 것. 그래서 고객이 단순히 나의 상품과 서비스를 사주는 것에 머물지 않고 단골이 되고 팬이 되게 하라는 것. 그렇게 나를 지지하는 팬들이 1,000명만 된다면 그 어떤 사업을 해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업가라면 기꺼이 당신과 당신의 것을 알리십시오.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나의 자랑스러운 삶을 공유하십시오. 세상에 나를 알리는 습관, 그것이 운명을 바꾸기 위해 갖춰야 할 첫 번째 덕목입니다. 개인마다 특성이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제 홍보를 잘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카카오톡의 푸사의 사진도 영업과 관련된 곳으로는 사용해 본 적이 없었어요. 가족과 지인들에게는 상품을 강매하지 않는다는 개떡 철학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요즘 바꿔야 할 것의 목록을 적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나를 드러내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여한 10명이 함께 공조한 전자책 나로 사라져서 고마운 너에게 책 표지를 푸사로 넣었습니다. 7월 달은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아주 작은 변화를 시도해 봅니다. 오늘 소개한 창업 또는 재창업을 마주한 이들이 꼭 알아야 할 30가지 내용은 많은 분들이 유용하게 검토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30개의 문장 중에 5번째에 너라면 사거나 이용하겠어? 만약 그렇다면 왜 사거나 이용하겠어?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고 답변을 메모하라고 합니다. 저는 이 문장을 이 영상 너라면 듣겠어? 라고 계속 질문해 봅니다. 북튜버를 시작하면서 이와 관련한 시간을 많이 쓰다 보니 제가 올린 영상이 많은 분들이 들어주고 도움받고 좋아요나 댓글이 달리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아서 항상 업로드합니다. 지금은 조회수가 적어도 시간이 지나면 창업을 새롭게 구상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올립니다. 최근 창업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저도 과거 창업과 운영 그리고 폐업의 과정을 경험했었기에 만약 저처럼 50대의 새로운 사업에 도전한다면 좀 더 꼼꼼히 챙겨보고 준비해서 시작하길 바랍니다. 세상에 나를 알리는 습관. 이제는 조금 더 당당하게 나를 드러내고 알리는 습관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들으면 들을수록 미소 짓게 되는 미소 생각. 은퇴와 노후를 위한 동기부여, 자기계발 이야기를 전하는 북튜버 미소영입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도 24시간 행복하세요.